미국 오리건주의 작은 도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제시카는 처음 만난 닉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키가 크고 운동을 잘하는 닉은 제시카에게 늘 다정했어요. 처음엔 정말 완벽한 남자친구였죠. 제시, 너 없으면 난 정말 안 돼. 너만 있으면 세상이 다 내 것 같아. 닉의 달콤한 말에 제시카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했어요. 닉은 제시카가 다른 남학생과 이야기하는 것도 싫어했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방해했습니다. 처음엔 질투라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라고 말이죠. 왜 톰하고 계속 얘기해? 내가 있는데 다른 남자는 왜 쳐다봐? 닉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어느 날 제시카가 수학 숙제를 도와달라고 남학생에게 부탁한 것을 본 닉은 화를 냈어요. 그날 처음으로 닉이 제시카의 팔을 세게 잡았습니다. 멍이 들 정도로 말이에요. 미안해, 제시. 내가 너무 흥분했나 봐. 근데 넌 나만 보면 안 돼? 사과하는 닉을 보며 제시카는 자신이 잘못했나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화나게 한 자신이 미안했어요. 그렇게 제시카는 점점 닉의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두 사람은 같은 학교를 다녔어요. 하지만 닉의 집착은 더 심해졌습니다. 제시카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하고 어디 가는지 항상 물어봤죠. 친구들이 걱정했지만 제시카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제시카, 닉이 너무 이상해. 네가 웃기만 해도 화를 내잖아. 룸메이트 사라의 말에도 제시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라, 넌 몰라. 닉은 나를 정말 사랑해. 그냥 표현이 서툴 뿐이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닉과 함께 있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고 늘 긴장하게 됐거든요. 그래도 떠날 용기는 없었습니다. 닉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봄이 찾아온 캠퍼스에는 연례 축제가 한창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준비한 다양한 공연과 부스들로 가득한 메인 광장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제시카와 닉도 커플 댄스 경연 대회에 참가하기로 했죠. 제시, 오늘은 정말 완벽한 날이 될 거야. 우리가 1등 할 거라고. 닉은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제시카도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어요. 이런 날이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무대 위에서 두 사람의 댄스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관중들의 박수와 환호성이 쏟아졌어요. 제시카는 오랜만에 진짜 행복을 느꼈습니다. 무대를 내려온 후 여러 학생들이 다가와 칭찬을 해줬죠. 와, 제시카, 정말 멋있었어. 어떻게 그렇게 우아하게 춤을 춰? 같은 학과 선배인 마이클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시카도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마이클. 사실 연습 때는 실수투성이었는데 다행이에요. 그래도 완벽했어. 다음에 댄스 동아리 한번 구경 와봐. 너 같은 실력자가 오면 정말 좋을 텐데.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본 닉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다가가더니 갑자기 제시카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어요. 뭐 하는 거야, 제시카? 내가 없는 것처럼 다른 남자랑 웃고 떠들고. 닉 뭐 하는 거야? 그냥 인사만 한 거잖아. 제시카가 당황해서 말했지만 닉의 분노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인사? 저런 식으로 웃으면서? 내가 바보로 보여? 순간 닉의 손이 제시카의 뺨을 때렸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시끄러운 축제 현장에 울려 퍼졌어요.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닉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 제시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닉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화가 난 듯 제시카를 밀쳤습니다. 제시카는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고 바닥에 떨어지면서 손목을 다쳤어요. 일어나, 집에 가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닉은 제시카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911에 신고를 했고 곧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제시카는 손목을 부여잡고 울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축제 현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제시카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닉은 여전히 화가 난 채 그녀를 끌어올리려 했죠. 그때 군중 사이에서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당당한 걸음걸이의 동양인 여학생이었어요. 바로 한국에서 온 유학생 수빈이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수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닉이 돌아보며 화를 냈어요. 뭐야 너. 상관없으니까 꺼져. 상관 있어요. 여기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데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죠. 수빈은 제시카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일어날 수 있어요? 닉이 수빈을 밀쳐내려 했지만 수빈은 능숙하게 몸을 돌려 닉의 힘을 빗겨냈어요. 태권도를 15년간 배운 실력이었죠.
건드리지 마. 내 여자친구야. 여자친구라고 해서 때려도 된다는 법은 없어요. 수빈의 말에 닉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주먹을 휘둘렀지만 수빈은 재빠르게 피하며 닉의 팔을 제압했어요. 태권도에서 배운 호신술이었습니다. 진정하세요. 경찰이 오고 있어요. 실제로 경찰차가 캠퍼스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빈은 제시카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며 다른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누가 구급차 불러주세요. 손목 다친 것 같아요. 그 순간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이었다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수빈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동한 거였죠. 잘했어. 정말 멋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닉은 이미 여러 증인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닉을 보며 제시카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무서웠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느꼈거든요. 구급차가 도착하자 수빈은 제시카와 함께 병원까지 따라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제시카가 물었어요. 왜 도와주셨어요? 수빈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 여동생 같은 또래거든요. 만약 제 동생이 저런 일을 당했다면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제시카는 처음으로 진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닉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마음이었어요. 병원 응급실은 분주했지만 제시카에게는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오랜만에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손목 엑스레이를 찍고 나니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고 염자와 타박상 정도였죠. 2주 정도 깁스를 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다른 외상은 없고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제시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빈은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경찰관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여성 경찰관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시카 씨, 저는 김승 경관입니다. 오늘 일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시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당한 일들을 남에게 털어놓았어요. 오늘뿐만 아니라 지난 2년 동안 닉에게 당했던 모든 일들을 말이죠. 이전에도 폭력이 있었다는 거네요. 왜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냥 제가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닉이 저를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고. 김승 경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시카 씨, 사랑은 아픔을 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잘못한 게 전혀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시카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자신을 탓했는지 몰라요. 모든 게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수빈이 조용히 티슈를 건네며 말했어요. 울어도 돼요. 참을 필요 없어요. 한참 후 제시카의 부모님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제시카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시카,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는 수빈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우리 딸을 구해주셔서. 수빈은 당황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경찰관이 떠나고 부모님과 대화를 나눈 후 제시카는 수빈에게 물었습니다. 수빈 씨는 왜 그렇게 용감하세요? 무서우지 않았어요? 수빈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무서웠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했으니까요. 제가 배운 태권도는 나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태권도요? 네.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아버지가 태권도장을 하세요. 제시카는 처음 들어본 이야기였어요. 자신을 지키는 힘이 있다는 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수빈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푹 쉬세요. 수빈 씨. 제시카가 부르자 수빈이 돌아봤어요. 정말 고마워요. 수빈 씨가 아니었다면. 괜찮아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수빈의 말에 제시카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시작일지도.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시카는 캠퍼스를 걸으면서도 주변을 둘러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닉은 구속됐지만 여전히 불안했거든요. 그때마다 수빈의 당당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제시카는 수빈을 발견했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수빈 씨, 안녕하세요. 아, 제시카 씨, 손목은 좀 어때요? 많이 나아졌어요. 수빈 씨 덕분에요. 두 사람은 도서관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시카는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저 태권도를 배워보고 싶어요.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수빈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왜 갑자기? 저도 수빈 씨처럼 당당해지고 싶어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싶어요. 제시카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우리 아버지 도장으로 가볼까요? 토요일에 시간 있으세요? 네, 언제든지 괜찮아요. 토요일 오후, 제시카는 수빈과 함께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태권도장으로 갔습니다.
정신태권도장이라는 간판이 걸린 건물은 생각보다 크고 깔끔했어요. 아버지 왔어요. 도장 안으로 들어가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수빈의 아버지인 정민수 관장님이었어요. 어서 와요. 수빈이한테 얘기 들었어요.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고 하시던데. 네, 안녕하세요. 제시카입니다. 정 관장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좋아요. 그런데 태권도가 왜 배우고 싶어졌나요? 제시카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싶어요. 그리고 수빈이처럼 용감해지고 싶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 관장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권도는 단순히 몸만 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강하게 만들어주죠. 도장 안을 둘러보니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이 열심히 운동하고 있었어요. 특히 제시카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기본 동작부터 배워야 해요. 준비 운동하고 기본기 익히는 데만 한 달은 걸릴 거예요. 수빈이 설명해주자 제시카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배울게요. 그럼 오늘은 도복부터 맞춰드릴까요? 정 관장님이 하얀 도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시카가 도복을 입고 거울을 보니 뭔가 달라진 기분이 들었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느낌이 확실했거든요. 자, 이제 인사법부터 배워볼까요? 수빈이 앞에 서서 시범을 보였습니다. 태권도에서는 예의가 제일 중요해요. 서로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거든요. 제시카는 어색하지만 열심히 따라했어요. 처음 해보는 것이라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특히 정신이라는 구호를 외칠 때는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첫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수빈이 물었습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어렵죠? 네, 어려워요. 하지만 제시카는 잠시 멈춰서서 말했어요. 정말 좋아요. 뭔가 제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태권도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제시카는 주 3회 도장에 나가며 열심히 수련했어요. 처음엔 기본 자세조차 제대로 안 됐지만 이제는 앞차기와 돌려차기 정도는 할 수 있게 됐죠. 제시카 씨, 오늘은 정말 좋아졌어요. 자세가 많이 안정됐어요. 수빈의 칭찬에 제시카는 뿌듯했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강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예전엔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찼는데 이제는 1시간 내내 운동해도 견딜 수 있었거든요. 도장에서 만난 언니들도 제시카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특히 30대 초반의 미나 언니는 제시카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나도 예전에 나쁜 남자 만나서 고생했어. 그때 태권도 시작했는데 정말 인생이 바뀌더라. 미나 언니는 이제 태권도 2단이었습니다. 태권도는 몸만 강해지는 게 아니야. 마음도 단단해져.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아. 제시카는 그런 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용기를 얻었어요. 자신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어느 날 정 관장님이 제시카를 따로 불렀습니다. 제시카, 태권도 정신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요. 뭔가요? 태권도는 5가지 정신이 있어요.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 이 중에서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해요? 제시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인내요? 맞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 관장님의 말에 제시카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태권도를 배우는 이유가 뭔가요? 남을 때리려고요? 아니요. 저를 지키려고요. 맞아요. 자신을 지킨다는 건 자신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소중한 걸 지키고 싶어 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시카는 깨달았어요. 그동안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는지 말이에요. 닉에게 맞으면서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그 증거였죠. 집에 돌아가서 제시카는 거울을 봤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자신이 보였어요. 어깨가 펴져 있고 눈빛도 확실해졌거든요. 부모님도 제시카의 변화를 느꼈어요. 제시카, 요즘 정말 달라 보인다. 훨씬 밝아졌어. 어머니의 말에 제시카는 웃었습니다. 태권도 배우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저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정말 다행이야. 그 수빈이라는 친구한테 정말 고마워해야겠어. 아버지도 흐뭇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느 날 수빈과 함께 운동을 마친 후 제시카가 물었습니다. 수빈 씨, 제가 많이 달라졌죠? 네, 정말 많이요.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자신감 있어 보여요. 고마워요. 수빈 씨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수빈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시카 씨가 스스로 노력한 거예요. 저는 그냥 기회를 준 것뿐이에요. 그날 밤 제시카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거울을 보니 내가 정말 예뻐 보였다. 예전엔 자신이 추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 자신이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걸 안다. 태권도를 시작한 지 2달밖에 안 됐지만 인생이 바뀐 기분이다. 태권도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시카는 이제 초록띠를 맸어요. 노란띠에서 초록띠로 승급했을 때의 기쁨을 아직도 잊을 수 없었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긴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제시카 씨, 다음 달에 도장 발표회가 있어요. 참가해 볼까요? 정 관장님의 제안에 제시카는 잠시 망설였어요. 많은 사람 앞에 서는 게 아직은 부담스러웠거든요. 무서워요.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실수해도 돼요. 중요한 건 용기를 내는 거예요. 수빈도 격려했습니다. 제시카 씨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저희가 다 알아요. 태극 3장도 완벽하게 하시잖아요. 며칠 고민한 끝에 제시카는 참가하기로 했어요. 발표회까지 한 달, 매일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태극 3장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게 목표였죠. 초록띠로서는 가장 중요한 품새였거든요. 발표회 당일, 제시카는 긴장돼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수빈과 미나 언니, 그리고 도장 식구들이 모두 응원해줬습니다. 제시카, 긴장하지 마. 평소처럼만 하면 돼. 태극 3장 정말 멋있게 하잖아. 네, 언니. 할 수 있어요. 무대에 오르기 전 제시카는 6개월 전을 떠올렸습니다. 축제 무대에서 무력하게 당하기만 했던 자신을 말이에요.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다음은 초록띠 제시카 학생입니다. 사회자의 소개에 제시카는 무대로 걸어나갔습니다. 객석에는 부모님도 와 계셨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시카를 바라봤죠. 차렷, 경례. 제시카는 또렷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태극 3장을 시작했어요. 한 동작 한 동작이 정확했고 힘이 있었습니다. 6개월간의 노력이 고스란히 드러났죠. 특히 옆차기와 앞차기가 연결되는 부분에서는 관중들이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품새를 마친 제시카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처음에는 말할 계획이 없었지만 갑자기 하고 싶은 말이 생겼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정말 약한 사람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제시카는 계속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상처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태권도를 배우면서 깨달았어요. 저도 지킬 가치가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제시카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이제 두렵지 않아요. 저를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른 누군가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시카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조용했다가 점점 커지더니 결국 기립박수가 됐어요. 브라보, 정말 멋있어요. 무대를 내려오는 제시카를 수빈이 맞아줬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제시카 씨. 태극 3장 완벽했어요. 저도 감동받았어요. 부모님도 달려와 제시카를 꼭 안아줬어요. 제시카,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딸이 이렇게 강해졌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도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제시카는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 그 무대에서 무너졌던 자신이 오늘은 당당하게 서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같은 무대였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였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발표회가 끝난 후 제시카와 수빈은 도장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직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제시카 씨. 무대에서 하신 말씀, 저도 울 뻔했어요. 수빈의 말에 제시카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갑자기 하고 싶은 말이 생겼어요. 6개월 전에 저와 지금의 제가 너무 달라서요.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수빈이 말을 멈추자 제시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때는 정말 약했죠. 아니,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제시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빈 씨,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그날 왜 저를 도와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지켜보기만 했는데. 수빈은 잠시 생각하더니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세요. 진짜 유단자는 자신만 지키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도 지켜야 한다고요. 마음을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절망하지 않도록 돕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죠. 제시카 씨도 그날 혼자가 아니었잖아요. 제시카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그 순간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느꼈으니까요. 고마워요, 수빈 씨.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고마워요. 제시카 씨 덕분에 제가 배운 태권도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때 제시카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수빈 씨, 저 생각이 있어요. 저 같은 상황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어떤 프로그램이요? 태권도를 통한 자기방어 교육이요. 몸을 지키는 방법뿐만 아니라 마음도 강해지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수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아버지께 말씀드려 볼까요? 네. 그리고 대학교 여성센터나
지역 사회복지관과도 연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점점 흥미진진해졌어요. 제시카가 겪었던 일이 헛되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시카 씨, 그럼 우리 함께 해봐요. 여성을 위한 태권도 자기방어 캠페인 어때요? 완벽해요. 저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뵐게요. 건강하세요.